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는, 사람을 좀 잡아먹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뭔가 잡아먹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들었는데, 사람 잡아먹는 집이 있다고 해서, 네, 그걸 한번, 당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잡아먹는군요. 그만 좀 잡아먹히고 싶긴 한데,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잡아먹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산이와 함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구 돈심 한복판에 사람 잡아먹는 집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아시는 친한 직장 내 지인 형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자기도 어릴 때 이런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네가 썰 듣고 괜찮으면 거기 한번 나가 풀어봐. 어우, 감사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대신에 산이 한번 보게 해줘. 그게 좀 목적이었어요. 일단 알겠다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판단 내려보겠다 해서 제가 듣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갈게요. 1993년도. 좀 길죠? 당시 나이 13살이셨어요, 이 형님이.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다는데 대구에는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일대가 빽빽하게 주택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 돌비 형님께서 당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드디어 광역시로 입성을 했대요. 뭐 촌에 살던 사람이 광역시 입성하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엄청 달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입성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성공했대요. 아버님께서 사업이 잘 되셔서 주택을 당시 매입을 하게 돼서 살게 되었는데, 예. 이사를 오고 나서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라는 기쁨에 너무 좋았대요, 당시.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아빠도 눈물 흘리고 형이랑 자기도 내 집 마련에 그 당시에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어림에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이사를 마치면 주택 밀집 구역이다 보니까 인근 집들에 이제 인사도 드릴 거 아니에요. 당시는 또 정도 넘치니까 떡도 돌리고, 또 주위에는 주택 빌라 이런 데가 좀 많아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친해질 겸 부모님들도 떡 돌리면서 차근차근 다가섰대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돌비 형님도 거기 동네 근처에 학교로 이제 전학을 또 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전학 수속도 마치고 친구들하고도 빠르게 좀 넉살을 줘서 친해졌다는데, 같은 반에 수지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돌비야 너 땡땡 슈퍼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알았냐? 아, 나는 슈퍼 위층에 주택에 살고 있다고. 나 오다 가다 본 것 같고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집에 갈 때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가끔씩은 수지랑 학교도 같이 가고 집에 같이 오기도 해서 빨리 친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지가요. 예. 야, 근데 너네 앞집 주택에 담이랑 마당 사이에 포도나무 주렁 있는 집 보이지? 우리 집 바로 앞이잖아. 당연히 보이지. 돌비님, 그 당시는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주택에 포도나무 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덩굴처럼 주렁주렁 막 빌라에도 심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심지어 자기 방에서 그 집 마당이 보인대요. 포도나무 달린 주택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또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도 이런 포도나무가 덩굴처럼 줄줄이 자라구나.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엄마가 이사 올 때 떡 돌릴 당시에 앞집에는 본인 보고 가라고 했대요. 이 돌비 형님 보고. 근데 자기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배를 넣어도 답이 없어서 사람이 안 사는가? 계속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뭐 열린 걸 또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빈집인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수지가 가면서 깔깔깔깔 우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살지. 우리가 주인인데. 너네 집 슈퍼 2층 집 거기잖아. 근데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거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었지. 이게 뭔 소린가. 예.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 어리지만 누가 봐도 앞집은요, 자기 집보다도 좋았대요. 마당도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관리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네. 또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담을 타서 줄기들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멋져 보였대요. 근데 수지가 그 집이 자기 집이래요. 딱 봐도 얘가 공갈을 치는 거 아닌가, 그 당시. 딱 봐도 공갈 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할 찰나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야, 공갈 치지 마. 멀쩡한 집 놔두고 네가 여기 사는 게 말이 되냐. 너 못 믿을 것 같더라. 나랑 가보면 믿을래? 그래, 가보자. 어차피 우리 집 앞인데.
예, 그렇게 같이 갔대요. 대문 앞에 도착을 하고 수지가 문 앞에서 망설이더래요. 네. 네 집이니까 들어가봐. 공간 아닌 거 빨리 확인해봐. 어쨌대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수지가 담 옆에 그 당시에도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열쇠를 꺼내더래요. 근데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와, 열쇠 있는데도 알고? 들어간다? 진짠가 보다. 돌비 형님도 따라 들어갔대요. 자기 방에서 본 그 집과 마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 마당에 정말 포도들이요. 주렁주렁 몇 개 달려있더래요. 아직 익진 않았지만. 포도 줄기가 마당 정자 위를 꼬아서 주렁주렁 뻗다 보니까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뭔가 또 거기 마당 정자도 있고 이래서 너무 시원했대요. 그리고 마당 상태들도 보니까 화분도 많고 너무 깔끔했대요. 근데 이게 빈집이라고? 아니, 너무 언뜻 봐도 좋아 보이는 집이잖아요, 돌미님 이게. 야, 근데 수지야, 니네 집 놔두고 너는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거기서. 예. 그냥 수지는 문 앞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또. 너희 집이면 이제 들어가봐 하니까 아니,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저기 열쇠는 없다고. 그러면서 나가자 돌비야 해서 그냥 다시 나왔대요. 형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수지야,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너희 집이라면 저기 슈퍼집 2층에 살 이유는 없잖아. 몰라. 나도 사실은 여기 살고 싶긴 한데 여기 살면 안 된대. 그 말을 하길래 네 집인데 왜 살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 아이, 그 말이 뭔 소리야. 할머니가 왜 살지 말라셔. 몰라. 아무튼 우리 집인 거 확인시켜줬으니까 나한테 공갈치는 뭐 그런 애라 놀리지 말라고. 그래, 알았다고 일단 보여줬으니까. 일단 공갈, 그 당시에는 좀 민감하잖아요. 이 공갈쟁이라는 게. 그걸 해소시켜줬다는 게 자기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대요. 수지랑 친해지고 싶은데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 치는 애들이랑 엄마가 놀지 말라고. 일단 그렇게 확인시켜줘서 수지가 좀 또 달라 보였대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이 집 보여준 이유 있다? 돌비야? 뭐? 이렇게 망설임을 물으니까 네 방 한번 놀러 가봐도 돼? 그래, 가자. 바로 앞이니까. 자기 방은 또 2층 방이었대요. 2층 방으로 앞에는 형 방이고 건너방이 자기 방이었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오니 수지가 창문을 열어서 진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네. 돌비야, 가끔 뭐 그냥 너 오다 가다가 창밖 보다가 누군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면 내가 우리 집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 줄 수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 알았다고.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냥 전화 한번 때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포도 덩굴 저것 때문에 마당이 잘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너 눈 안 나쁘면 야, 사람이 뭐 들어가 있거나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 그래도 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전화 좀 해줘. 내 방에도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 알겠다고. 그래, 꼭 약속했다. 내가 우리 집 보여줬으니까. 그래, 알았어. 전화해줄게.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수지랑은 또 재밌게 놀았대요. 오다 가다가 너 놀고 또 반 친구니까. 그러다 여름방학 시즌이 됐었나봐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이번 여름 휴가도 돌비야 외갓집 계곡 가서 시원하게 놀다 오자. 간 김에 외할머니 포도 수확하는 것도 돕고 그러자고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돌비는 뭐 워낙 또 외할머니 집 가는 걸 좋아했대요, 이 형님이요. 근데 문득요, 외할머니 집도 작게나마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생각이 나서 엄마, 여기 앞에 앞집 포도나무 보이지? 우리 아들 보이지? 저기 안에도 포도 많이 달려있던데 다 익었으려나? 나 저기 집주인 누군지 아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옆에서 그걸 듣고 저 집 빈집 아니었어? 난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빈집은 맞는데 우리 반에 수지라는 애가 있어. 수지가 집 주인이래. 희한하네. 엄마도 수지를 봤잖아. 수지 집이라고? 수지는 저기 슈퍼 2층 집에 저기 살잖아. 그런데 엄마 나도 물었는데 할머니가 살면 안 된대서. 그래도 여기 수지 집이래. 본인은 저기 살지 마. 엄마 입장에서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러잖아. 어리니까. 아니, 앞집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슈퍼집 2층에 사냐. 이거 수지 집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엄마. 아무도 안 살긴 하지만 저기 수지 집이야. 나 최근에도 수지랑 저 집 마당에서 물총 쏘고 막 놀고 그랬는데 엄마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니까 아무도 모르지. 아무튼 저기는 수지 내 친구 집이야. 아닌데? 수지 집 아닌데. 엄마는 좀 많이 의아했대요. 예. 엄마가 얼마 전에 고모 집에 잠시 갔다 왔잖아. 김치 가지러. 집에 귀가하는데 한 밤 9시 넘었나? 저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던데? 엄마도 처음에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집 식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인사를 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몇 달 전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눈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서 씩 웃더니 눈인사만 까딱하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형도요.
야, 나도 봤어. 저기 사람 살던데? 나 얼마 전에 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건지 뭐에서 내리는 건지 아무튼 그냥 내 식구가 그냥 들어가던데? 또 형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빈집 아니라고 누가 산다고. 그래 나도 봤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빠는요. 아닌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본 적 없지. 아니 여기 수지 내 친구 집이라니까. 아니 저기 맨날 가서 물총 싸움하고 논다니까. 사람 없을 때 와서 우리가 무단으로 들어갔나 설마? 이렇게 느꼈대요. 이거 수지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라고 했었는데 다음날 일단 늦었으니까 네. 학교 가서 수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수지야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얘기하다가 형이랑 엄마가 얼마 전에 늦은 밤에 거기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들어갔다던데 설마 너 집 아무도 없을 때 나랑 둘이 거기 막 놀러가고 무단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때 솔직히 돌비형은 겁이 났대요. 주인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말에 수지가 너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마하고 형이 그랬다니까. 야 너는 봤냐고 못 봤냐고. 아니 나는 못 봤다니까. 엄마랑 형이 그랬다고. 야 우리 거기 자주 놀았잖아. 니네 집이라서. 수지가 거기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요. 책가방하고 실내 아주머니를 챙기고 집을 가더래요. 이제 수업 시간 다 돼가는데. 수지야 수업하는데 어디가? 야 어디 가냐고. 그냥 학교를 뛰쳐나가더래요. 왜 저래?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벙쪄서. 근데 반에 반장이요. 갑자기 돌비한테 오더니 돌비야 너 수지랑 친해? 응 집 같은 방향이라서 친해. 우리 집 앞에 포도나무 있는 집이 있거든. 거기 집주인이기도 해 수지가. 그리고 같이 가서 가끔 그 집에 놀다 오고 그랬는데 너도 알다시피 수지가 성격도 좋고 털털하잖아. 여자애들 지금 그리고 또 예쁘잖아. 사실 나 수지 조금 좋아한다. 반장한테 돌비 형이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수지랑 뭐 친한 것 같았는데 많이 친하구나. 반장이 돌비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지가 할머니랑 살거든. 슈퍼집 2층에. 근데 우리 집도 거기 땡땡 슈퍼 근처에 살거든. 가끔씩 반찬 같은 거 수지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안쓰러워서 우리 누나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좀 시킨다. 반찬 갖다 주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이제 너 수지랑 놀지 마 그러더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 되도록이면 우리 아들 수지랑 놀지 말라고. 갑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일단 뭐 엄마가 피하라고 하면 피하니까 그냥 말 들었대요. 아유 그냥 짜증이 나지만 그냥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놀면 그냥 그렇게 피했다고 하는데 내가 언뜻 들었는데 수지네 식구들이 할머니랑 사는 이유가 죽었대. 가족들이. 그래서 수지가 할머니랑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돈이 좀 있는 집으로 들었는데 왜 슈퍼집 2층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해주더라. 수지네 식구들이 죽었다고? 돌비 형이 딱 그거도 아유 그럼 좀 슬프지 않나? 수지가 또 늦둥이 막내딸이래. 위로 오빠들 뭐 부모님 이렇게 5 식구로 살았다는데 일단 수지 빼고 4분이 돌아가셨대. 나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이게 뭔 소린지 돌비는 혼란스러웠대요. 왜냐 이 돌비 형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6학년이에요. 13살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어른스러운 반장이 대화가 오고 가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그래도 하나 알겠는 건 포도나무 집은 수지가 다 같이 살던 집은 맞구나. 하늘로 다 떠나니까 수지가 보고 싶고 상처가 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 안 사는가 보다. 그 어린 나이에 본인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좀 기특하잖아요. 식구랑 살던 집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앞집 주택을 지나가면서 앞집 창문을 그냥 바라봤대요. 창가를요. 그런데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그 포도나무 집이에요. 그림자 실루엣이 대낮에 보이니까 누가 왔네? 근데 수지는 오늘 학교 왔다가 땡땡이 쳤지만 수지 말이 이제 막 생각이 났대요. 마당에 누가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수지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한 2-3번 더 했는데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포도나무 집에 문이 살짝 열려있더래요. 아까 그림자 실루엣도 작게나마 봤잖아요. 근데 거기를 살짝 봤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요. 한복을 입고 제사 지낼 때 비우는 팽을 2뭉치를 양손에 쥐더니 춤을 추더래요. 그것도 조용하게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향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돌비 형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판이에요. 뭐 하는 것. 이 형 입장에서는 그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길래 왜 이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춤을 추냐. 지켜보는데
마당 정자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길래 문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수지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세히 아무리 봐도 수지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비 형이 그 당시 수지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눈을 부라르면서 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길래 거기에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뭔가 이상한 거 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머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이제 90년 되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꼭 전화해라. 회사 전화라고 해라. 수지는 누워있고 어떤 할머니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길래 너무 무서워서 아빠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회사로 전화해서 아빠 나 같은 반 회사에 수지라는 친구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수지 죽이려고 한다. 일단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당시. 아버지가 그때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으셔서 급하게 집으로 오셨어요. 차를 끌고. 그 집으로 아빠 저기 있다고 들어가니까 아직도 그 할머니는 춤을 추시면서 향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제는 구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돌비 형도 그때 회사 하니까 굿이었다 보면. 딱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린아이 누워있으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아니 여기서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거 향은 뭐고 옷은 그게 뭐냐고. 근데 아버님도 영리하신 게 오시면서 이미 119와 112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뭐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딱 그 말을 뭐 하시냐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돌비 아버님께 뭐라고 했냐면 어이 우리 집 식구 봤던 것 같은데 아니지 여기 있는 식구 봤다는 것 같은데 거기 마누라하고 아들 하나 더 있지 니들한테는 냄새가 안 나. 근데 뭔가 좀 희한한데 거기 집 마누라랑 거기 집 큰아들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리로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거야. 귀신한테 말을 걸었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어. 데리고 와야 할 거야. 이 말을 당시 이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하니까 돌비 아버님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냐고 되레 욕을 하셨대요. 할머니 노망 나셨냐고. 오히려 크게도 호통을 치는데 여기 대구라고 도시라고 도심 한복판이 빌라촌 그냥 일반 주택단지라고 데리고 와야 할 거야. 그때 마침 또 경찰차고 구급차가 와서 누워있는 수지를 데리고 갔어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돌비 형님과 아버님 말을 듣고 할머니를 연행에 가졌고 그리고 또 수지는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을 갔겠죠. 근데 그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 집 주인이 맞대요. 이 할머니가. 뭐 당연히 가족집이니까 이 할머니 집도 맞는 거잖아요. 훈방 처리가 되죠. 본 집에서 뭘 하든가 해코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또 수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절하고 있는 자고 있는 상태였대요. 할머니가 행한 건 경찰이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대놓고 얘기했대요. 내가 한때 좀 무속기운이 있었거든. 애군을 떼쳐내려고 하는 거니까 니들 방해하지 말라고. 뭐 지구대 팔출소 뭐 경찰서 입장에서 뭔가 해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손녀한테 그냥 향 피운 게 죄고 이게 해코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집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한동안은 수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돌비 형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학에 와서 외할머니 집을 갔는데 이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형하고 좀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형이 항상 돌비하고 또 사촌동생들하고 막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30도가 넘는 무더임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계곡에 가면 항상 사촌동생들하고 자기를 목마르 태워줬는데 물 안에서 춥다면서 물에 들어가질 않더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포도 농사나 뭐 양파 농사나 소규모로 다들 좀 짓고 있었는데 근데 유독 그 포도나무 밭에는 가기도 싫대요. 포도도 안 먹을 거래요. 과일이면 환장을 하던 형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병원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건 여름 감기래요. 열이 좀 높으니까 열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관리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2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뭐 별 수 없겠어요. 데리고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이틀 전부터 엄마도 고열이 지금 심하고 감기 몸살이라는데 고통받고 있다.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몸 약한 너네 엄마나 형이 좀 고생이네. 우리 막내 아들 똘비 집에 가면 네가 형이랑 엄마 간호 좀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대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마찬가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날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돌비 형 입장에서 아빠가 말한 그 사명감이 있어요. 형이랑 엄마는 내가 잘 케어하고 지켜야 된다. 이제 나는 6학년이니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대략 한 저녁 8시쯤 되니까 아빠가 퇴근해야 될 때 안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미안한데 10시쯤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미안하다고 전화 오셔서 이래 괜찮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밥 챙겨주기도 하고
괜찮다고 비디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빠 천천히 오라고 했대요, 형님이.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비디오 보다가 쓱 잠들었는데 조금 한두 시간 잤나? 온통이 이제 온 방이 다 컴컴할 거 아니에요. 예. 형이나 엄마랑 형이 목마를까봐 물을 가져다 주려고 문을 여니까 형이 없는 거예요, 형 방에. 형 어디 갔지? 찾으면서 엄마 방을 향했는데 엄마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어디 갔냐? 시간이 이제 밤 10시쯤 다 돼가요.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도 없고 형도 없어요.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까 엄마랑 형이 앞에 포도나무 집에 대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가서 엄마, 형 뭐하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웃집에서도 자기 밥 준 아주머니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줌마 여기 형하고 엄마가 여기 대문 앞에 있다고. 아이고 돌비 엄마 그리고 여기 큰아들 여기서 뭐하냐고. 거기서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 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프니까 여기가 되게 오고 싶네. 이 말을 막 허공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돌비 형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었대요. 옆에 형은 하는 소리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옆에서 또 엄마는 아프니까 여기로 오고 싶네. 형은 마당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미쳤네. 기어이 사람을 또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돌비 형님은 그 어린 나이지만 분명 들었대요. 또 사람 쳐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마침 아버지도 집으로 귀가하셔서 엄마랑 형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기겁하잖아요. 그리고 돌비 형님이 앞에 들었던 얘기를 아빠한테 다다다다 얘기를 했대요. 아빠 아까 사람 쳐잡아먹을까 이 말도 했고 엄마랑 형은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옆에 계신 이웃집 아주머니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발 좀 말을 해달라.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은 집에 좀 눕혀놓고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눕혀놓고 아주머니랑 마당 한켠에서 얘기를 한 내용을 돌비 형님도 그때 분명 들었대요. 저 집에 5 식구가 살았는데 수지 부모님 맞다. 수지도 맞고. 근데 몇 년 전에 수지네 식구들이요. 일가 친척 결혼식을 가야 돼서 고속도로를 탔대요. 그 도로에서 수지 부모님이 그 오빠 둘과 함께 이 4식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트럭 추돌 사고로 다 사망하셨어요. 수지는요. 그 당시 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집에 있었대요. 못 갔대요. 기적적으로 수지는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도 수지 입장에서도 이 집에 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비 아빠 여기 방금 봤으니까 마당 이쁘지 않다니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고 보니 아무도 몇 년 안 살았는데 화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잘 갖고 있어요. 수지 엄마가 화원을 하셨대요. 당시 꽃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집이 되게 이쁜 거다. 근데 우리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수지 할머니가 신기 있다는 거 듣긴 들었다.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동남향이 바라보는 집터에는 20여 년간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 집을 비워두더라. 딱 그 말을 하셨대요. 동남향이 바라보는 이 집터에 20년간 살면 안 된대요. 간혹가다 할머니가 오셔서 이 집을 관리를 하시는 건데 뭐 어디 갈 데 없나 하다가 저 집이라고 선택한 게 슈퍼집 2층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슈퍼집 2층으로 월세를 주고 이사한 건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수지가요.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시름시름 자꾸 어디가 아파왔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비책을 낸 게 해외를 좀 떠야 되겠다. 1년간. 1년간 해외를 떠야 되는데 그렇게 저 집은 1년 동안 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아버님께 말한 아주머니가요. 동네 부녀회장님하고 뭐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화투놀이 아시죠? 늦은 밤 화투놀이 하다가 좀 늦게 귀가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 집안에 인기척을 느껴서 부녀회장님하고 들어가 봤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아는 집이잖아요. 부녀회장 여기 누가 사는 집이고 사건을 알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여기 우리 주인집 지인인데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뒷모습에 고개를 싹 돌리더니 화장을 진하게 한 누가 봐도 박수무당이었대요. 눈가에는 수출을 시커멓게 한 채로 노려보는데 어디 신들을 데려가려는데 님들이 여길 들어오냐고. 야 이놈들아 썩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수무당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뭔 개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여기 내 지인 집이라고. 여기 주인집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당신 여기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아주머니가 기억한대요.
나가서 하는 말이 계속 욕을 하면서 1818 계속 욕을 하면서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여기 영혼들 참 좋은 데인데 아깝다 아까워 내가 이 집터를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까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빨리 얘기하더래요. 아주머니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그렇게 다행히 1년 정도 막 지날 때라고 몇 주에 할머님이 오셨어요. 다시 여기로. 근데 그 얘기를 부녀회장님이 할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어떤 박수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더라. 근데 그 할머님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 요망한 놈의 새끼도 결국에 왔다 갔구만. 결국에 왔다 갔어. 아이고 이제는 이 집에 살면 정말 사람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아이고 큰일이네. 아니 저기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이 집터가 정말 좋은 터다. 그쪽 집들도 다 좋은 터다. 그런데 이 집터도 좋긴 한데 귀신들을 안 좋아하겠냐. 귀신들도 이런 거 좋아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귀신이 안 좋아할 리가 있냐. 우리 아들내미 식구들 법 없이도 사는 애들인데 네. 그런데 그 착한 것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로 떠나보되지 않았냐. 그런데 나한테 조문 오다가 내가 옛날에 좀 무속신 살지 않았냐. 이 무당들이 나한테 조문을 오다가 이 집으로 오게 됐어. 근데 이 무당 땅컷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할매요 여기 나한테 파서 여기 할머니 여기 저한테 파실래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왔대요. 무당들이요. 오, 예. 할머니도 사실 이 집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천하태평을 누리기도 하는 이 집은요 언젠가는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느껴졌대요. 5m에 안주할 건물이 아니다. 한 4, 50m가 보인대요. 이 기운이 보인대요. 그럼 뭐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요. 나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에 이 무당 쌍놈들이 전부 다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 우리 손녀를 위해서 안 팔았다. 우리 손녀 줘야지. 근데 이 망할 것들이 이 천하태평 더 누려보려고 이 잡기들을 여기다 풀고 갔어. 이 쌍놈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것들을 여기다 풀어놨어. 큰일이로세. 내가 이제 기가 딸려서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 이제 사람 죽어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 말을 당시 아주머니가 들으시고 그걸 돌비 형님이 이제 아버님께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딱 듣고 아버님이 본인 마누라하고 큰아들이 지금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슈퍼집 2층을 갔대요. 수지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우리 큰아들하고 마누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대요. 돌비는 예.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 어린 돌비 형님이요. 아빠가 애걸복걸하는 걸 봤대요. 그 당시. 할머니도 아이고 내가 빨리 오라지 않았나. 내가 오히려 미안하오. 아이고 내 책임이도 하지. 거기 돌비 아버지 내가 미안하오. 우리 손녀 친구 집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내가 미안하오. 알겠다면서 비방을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근데 되게 간단했대요. 어머님하고 형님을 그 집에 다시 정자에 눕히고요. 수지한테 했던 걸 그대로 했대요. 조용히 붓을 펼쳤대요. 향을 양손에 들고. 근데 진짜 돌비 형님 그때 너무 충격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그냥 약 주고 끝난 게 하루 딱 지나니까 형과 엄마가요 동시에 몸이 나으셨어요. 동시에 넣고 몸이 너무 개운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저기 돌비 엄마 그리고 어이 돌비 형 여기 들어온 적 있지. 두 분 다 사실 들어온 적 있대요. 엄마는요 거기에 뭔가 홀린 듯 뭐 화분이 너무 예쁘고 마당 한켠에서 뭐 건너편에서 좀 보이잖아요. 너무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엄마는 그냥 한번 들어가 봤대요. 문이 열린 틈을 사이에. 그리고 형은요 당시 고필이다 보니까요. 네. 담배 피울 곳을 마땅히 찾을 데가 없었대요. 아무도 안 사는 집이니까 친구들하고 흡연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길 담 넘어 올라갔대요. 그냥 거기서 가끔씩 담배 피고 처리하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돌비는 왜 안 올렸냐 좀 기이하잖아요. 수지는요 무당의 소녀답게요. 인기척을 어느 순간 애가 느꼈대요. 돌비가 수지랑 놀다 보니까 수지가 돌비를 지켜준 게 아닌가 싶대요. 그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근데 수지가 할머니 몰래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영적인 기운이 아무것도 안 느껴진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호련히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싶은 느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대요. 수지 입장에서 어리지 않아요. 예. 영혼이라도 엄마하고 아빠, 오빠들 영혼이 보고 싶었대요. 당시 그냥. 그런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데 막상 가면 없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뭔가 인기척이 보이면 나한테 꼭 전화라고 내가 달려갈 테니까. 예.
그래서 수지 기운으로 돌비를 보호해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추측이에요. 그렇게 일단 모든 내용은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은 돌비님 이게 죽어나간 사람은 없어요. 일단 사고잖아요. 부모님은요. 참 이게 거짓말처럼은요.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됐어요. 예? 네, 돌비 형님도 중학생이 되고 수지 씨도 이제 중학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중을 가고 수지는 여중을 갈 거 아니에요. 자주 못 봤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원인 불명으로 어찌됐든 돌아가셨대요. 그때 오랜만에 중학생이 된 돌비 형님께서 수지를 봤는데 네. 수지가 미국으로 다시 떠난대요. 원래 고모 집에 1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랑 1년 살던 그 고모 집으로 다시 간대요. 그렇게 포도나무 집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폐가로 바뀌려고 할 찰나에 수지 일가 친척분이 거기 관리를 하시면서 세를 줬대요. 근데 거기서 돌비 형님 계속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 앞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시대는 97년도가 됐어요. 자, 97년도에 무슨 일이 터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집에서요. 극단적 선택한 일이 벌어졌어요. 97년도에. 네. 그 사태는 당연히 IMF 사태였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몇 년이 방치되고 얼추 3년 정도 방치가 됐대요. 네. 또 거기 누군가 와서 새로 살게 됐대요. 수리를 하고. 그런데 그게 2001년도거든요. 거기 새로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 아버님께서 그 살던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극단적 선택 이유는요. 투자 실패예요. 그 요인은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와. 투자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는 바람에 거기 가장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또 그 집은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장기간 방치가 됐어요. 장기간 방치가 됐던 집이 2008년이 됐거든요. 네. 에이 설마 진짜 설마 했대요. 다행히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진 않았대요. 그때는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들여 이 집에 수리를 했는데 8개월 만에 그 집을 떠났더래요. 2008년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건 또 금융적으로 다가갈게요. 이분이 은행권에서 일을 했다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터진 사태예요. 쫄딱 망했대요. 단기간에 그 집을 떠나버렸대요. 돌비 형님 입장에서는요. 예. 이 긴 세월 동안 왜 하필 우리 앞집에서 이게 벌어지나. 그리고 이 돌비 형님 들은 게 있잖아요. 이 할머니한테.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분명 얘기를 했대요. 세를 줄 때 이 집에 우환이 있었다. 사전에 말을 했대요. 이 우환이 있는 새 집한테. 그런데 집세도 싸고 마당도 넓고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지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다 그랬대요. 이 세 분이. 그렇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돌비 형님 네.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한테 전달도 안 하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다 뭐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2017년, 18년도 정도가 됐대요. 근데 앞에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무당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높은 건물이 보여. 뭐가 보여?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게 돌비 형네 집은요, 당연히 단기간에 좀 돈을 만지셨대요. 돈을 만지셨는데 내가 앞에 겪은 그 동창생 수지 근황도 알고 싶은데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와, 내가 어렸을 때 이 무당들에 대한 사건을 듣고 죽어나간 사연을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집 앞에 사람 먹는 집이 있다.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말하기 좀 표현하기는 죄송스러운데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요. 네. 아니 진짜로 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작년에 들었던 사람 잡아먹는 집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코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앞으로 뭘 잡아먹든 간에 아니면 뭐가 뭐 탈이 난다건 간에 그냥 다 들려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일단 뭐 따르게 잡아먹어도 되니까 꼭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돌비 아코를 검색하시고 첫 이야기부터 쭉 한번 재생 목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 아코님은 레전드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까? 지금 씻고 나왔더니 깜짝 놀랐네요, 전화가. 근데 씻고 나오셔서 그런지 목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긋나긋하게 또 참여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행자예요. 제가 저번 주나 그때 귀신 속이기 얘기를 제가 똘순이한테 살짝 들었다 했었어요. 맞아. 귀신을 속인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된 거냐면, 똘순이를 만났을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해서 한 4-5군데를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때. 예. 여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 부정 타면 좀 과장 못해서 우리나라 어떤 무더기부터도 해결 못 해준다고.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얘기의 배경이에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이죠. 제가 똘순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을 때, 네. 똘순이가 이제 주말에 이모님네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대요. 이모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딴 데 나가 계셨고, 근데 어떤 부부가 와서 커피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근처 맞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제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부가 갑돌이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부부가 혹시 이 주변에 무당집 유명한 데 없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순이는 그때만 해도 역시나 귀신이랑 얽힌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제가 여기다 알바하는 사람이라 잘 모른다. 이 주변에 무당집은 없다. 그러냐 하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딱 갖다 주러 가는데 똘순이가 보기에 이 갑순이가 뭔가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 사람이 알든 어둡든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얘 뭐지? 산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커피를 놓고 딱 돌아서는데 카운터 쪽에 자기가 모시는 신이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건들지 마라 막 이런 느낌.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러라. 그래서 커피를 놓고 카운터로 가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두 사람은 이 근처랬는데 여기 이 근처가 맞는데 왜 없지? 왜 무당집이 없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를 지금 찾아온 게 맞구나 하고 이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딱 이모님이 전화 받자마자 가고 있다. 붙잡아 놔라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모님 차가 저 앞에서 창문 바깥에서 보일 때쯤에 갑자기 그 갑순이가 여기 없는 것 같다고 가자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갑돌이가 왜 그러냐고 좀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여기 있기 싫다고 가자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는데 똘순이가 가서 이모가 이제 붙잡아두라 했으니까 손님 왜 그러시냐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나 나가겠다고 비키라고. 갑돌이는 좀만 더 찾아보자 이러고 있고 갑순이는 시끄럽고 가겠다고 진짜 갑자기 무슨 미친 사람처럼 막 화를 내더래요. 헛빗잔을 집어 던지고 막. 똘순이가 손님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고 꾹 누르는데 이게 산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대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대요. 자기가 처음 맞이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좀 진정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빽 지르면서 이모님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정말 터벅터벅 오더니 갑자기 갑순이 뺨을 빡 하고 치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 뭐냐고. 예.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너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갑순이가 뺨을 맞고 무슨 진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모님이 무슨 차를 타와서 똘순이한테 이 차 좀 먹이라고 예. 차를 막 먹이는데 먹고 막 뱉으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이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네. 그래서 이모님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으면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차를 갑자기 그 갑순이한테 약간 먹이더래요. 그리고 입을 막더래요. 못 뱉게. 그러니까 이제 갑순이가 좀 얌전해지더래요. 그러고 있다가 갑순이가 이제 스르르 잠든 거 몰래 이제 갑돌이 입장에서 아내가 지금 정체 모를 차를 마시고 잠이 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난리칠 법한데 그 누구누구한테 연락 받았다고. 나 추천해준 사람이 누구누구 그 무당 아니냐. 부탁 받아서 다시 온 거라고. 일 있던 곳 제껴두고 왔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예. 해서 데리고 이모님네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갑순이는 방 한켠에다 이제 눕혀놓고 그 이모님하고 똘순이가 옆에 있고 갑돌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똘순이가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기한 게 예. 이모님네 집에 이제 이모님의 숙제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좀 있거든요. 이모님이 죽기 전에는 다 보낼 거라는 숙제들이. 근데 그 귀신들이 사실 보통 귀신은 아니라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모님네 있으면은 이상한 잡귀들이 못 온다고. 근데 그 귀신들이 한쪽에 다 구석에 숨어 있더래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랑 이모님 모시는 신이 있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그 둘만 갑순이를 눕혀둔 방 앞에 떡하니 앉아있고 다른 귀신들은 다 구석에 도망가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긴 하다. 왜냐면 이모님네 있을 때는 저 신들이 저 귀신들한테 뭐라 혼낸다거나 하질 않으니까 보통 저렇게까지 도망가 있진 않은데 뭐 신기하긴 하다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갑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돌이하고 이제 갑순이하고 아직 결혼식은 제대로 안 했는데 같이 예. 살고 있었대요. 같이 살고 있고 이제 곧 결혼식을 준비할 건데 이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나가더라도 네.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 특정 지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 똘순이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그 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도, 무슨 시 하고 무슨 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소가. 그 시군 안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군 자체는 관광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를 원래 많이 가는데 이 터 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한대요. 그래도 근처에 뭐 가게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고 돌아다니면서 그쪽 터 근처를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갑순이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갑순이가 원래 약간 좀 귀염뽕짝한 이미지의 느낌을 가진 여자였는데 네. 그 여행을 갔다 온 이후부터 뭔가 좀 좋게 말하면 좀 섹시미가 뿜뿜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도발적인 그런 이미지가 딱 조금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맨 처음에 갑돌이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순이가 약간 그런 느낌 막 풍기고 있으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니까 이게 그 이미 결혼한 친구들과 형들에게 들어본 그 의무방어준이 약간 이런 건가? 막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그 둘이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이제 작은 약간 방 하나 딸려있는 빌라 방 있죠. 그런 데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서 살다가 최소한 이제 방 2개 이상 되는 빌라로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꾸준히 넣고 있는 청약이 돼도 아파트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방 2개 이상은 돼야 애기 방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애를 갖자 이 얘기가 이제 합의가 돼 있었대요. 근데 그날 갑자기 갑순이가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막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 때 갑돌이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콘돔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순이가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당황한 거죠. 아니 우리는 약속한 게 있잖아. 우리 애기는 좀 이따 만들기로 했으니까 피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 정색을 하면서 너무 억지를 하는 느낌이었대요. 너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러워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뭐 몰고 가더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약속한 게 있으니까 피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랑 결혼을 하고 이런 걸 하겠냐면서 막 좀 싸웠대요. 그러고 나서 좀 진정이 됐나 싶을 때 갑자기 또 갑순이가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 콘돔을 끼지 말라고.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자꾸 하는데 갑순이가 나 오늘 안전한 날이다. 피임 없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안전한 날이 결코 아니래요. 대란 일이래요. 굉장히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싸웠대요. 그리고 좀 서로 좀 대면 하다가 대란 주기가 끝날 때쯤 다시 귀염뽕짝한 갑순이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애가 이제 결혼도 곧 얼마 안 남았고 애도 가질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업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이제 약간 좀 싸웠지만 이해하고 대면 한 것도 금방 풀리고 또 잘 지내다가 한 달쯤 또 지나서 또 그 주기가 됐을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째 반복을 했대요. 얘가 지금 너무 들쑥날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니까 보통 이제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라고 이제 우울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건가 싶어서 뭐 병원도 가보고 왜냐면 그 우울감이 좀 성욕으로 발현된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막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갑순이가 말은 안 했지만 빨리 애를 갖고 싶구나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때쯤에 예. 어느 날 그냥 자러 누워 있었는데 갑순이가 자기를 요새 왜 자꾸 안 건드냐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여자로 안 보이는 거냐면서 울면서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니까 갑돌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널 건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갖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부유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애기방 꾸미는 게 당신 꿈이라며, 당신 로망이라며, 애기방이 있는 애기방을 만들 수 있는 집으로 가면 만들자고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줬대요. 예. 그러니까 갑순이가 알겠다는 식으로 그러고 그냥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나 그 주기 때 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갑돌이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죠. 근데 그때는 갑순이가 이제 좀 사용하는 것도 오케이였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사용했던 콤은 이제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쟤 뭐 하나 하고 봤는데 갑순이가 그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꺼내가지고 아, 뭐야? 그러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모두가 예. 상상하는 그걸 하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갑돌이가 이제는 당황스럽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무서웠대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갑순이가 갑돌이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약간 진짜 방해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무서운 표정을 쳐다보길래 너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이게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뭔가 막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있는 거 다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까 둘이 그때 또 대판 싸우고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티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재수씨 될 사람이라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지금 결혼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임신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한테 뺏어갈 게 뭐 있다고 그런 걸 왜 하냐. 직장 동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말대로 너한테 뺏을 것도 없고 너 못 쥐뿔도 없고 또 재수씨 될 사람이 하자도 없으면 왜 그렇게까지 차라리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도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에란일 그 주기가 딱 끝나면은 다시 자기가 아는 갑순이가 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지금 뭔 일 있냐? 그러니까 갑순이가 이렇다. 갑순이가 그 배란 주기만 되면 너무 확 바뀐다. 그러니까 친구는 오해한 거예요. 보통 원래 여자분들 중에 심한 사람들은 진짜 확확 바뀐다고 하더라. 기복도 심해지고.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는 연애한 지 몇 년 됐어요. 심지어 같이 산 지가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예. 근데 최근 몇 달부터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막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포를 엄청 깔더래요. 그래서 뭐냐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진짜로 오해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재수씨 될 사람이라 네가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내가 진짜 말하기 어렵다. 일단 말해봐라. 그때 단체로 한번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재수씨 될 사람이 같이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한 4-5명이랑 재수씨 될 사람 여자 1명인 거죠. 네. 갑순이 1명인 거죠. 갑순이를 제외하고 남자 한 4-5명이서 근처에서 펜션을 잡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순이가 이제 2층 방을 쓰고 남자들은 단체로 그냥 1층 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잠결에 무슨 소리가 나서 살짝 보니까 갑순이가 갑돌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 귀하고 목덜미 쪽에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뭐야? 지금 헛볼 보나? 이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자기는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귀 목덜미 쪽에다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귀에다 대고 그 영화 곤지암처럼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어깨를 톡 잡고 너 안 자지 이러더래요. 너 안 자지 안 자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깜짝 놀랐죠. 뭐 으악 하면서 깨면서 지금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자기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고 옆에 누워있으려 했는데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너 방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자르게 했지만 갑순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스킨십을 할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갑돌인 줄 착각하셨구나. 깜짝 놀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다. 내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갑돌이도 얘도 술도 먹고 어두워서 헷갈렸나 보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얘 데리고 올라가서 잘게.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돌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베란 이 시즌에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제가 또 무서운 그 상황도 봤고,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랑 애를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임신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래서 진짜 이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재수씨 색정기 그런 거 들린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갑돌이는 화가 나거든. 너 지금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말이 그렇지 않냐. 한번 진짜로 내가 네 와이프를 뭐 비하하려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용한 무당이 있나 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개 받아서 그 동네에도 좀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와이프순이랑 갑돌이가 그 무당집을 딱 갔는데 무당이 갑순이를 쓱 보더니 색종기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구판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굿값이 얼마냐 이거. 보통 국룰이죠. 500에서 700 부르는 게. 우리 그 정도 돈이 없다. 그럼 부적이라도 써라 하니까 갑순이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약간 비웃는 듯한. 예. 그러더니 그냥 가자고. 사기꾼 아니냐고. 무슨 부적이랑 구슬로 뭐 색종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되게 다시 귀염뽕짝한 그 갑순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휘둘리냐고. 나가서 막 싸웠대요. 지금 당신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고 부적을 써겠다는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예. 나 기분 나빠서 나 오늘은 엄마 아빠 집에서 잘 거라고. 화 풀리면 연락하겠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화 풀리면 연락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냥 집에서 벽 보고 반성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화 풀리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갑순이를 장인 장모 될 사람 집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왔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냉장고도 이제 맥주를 꺼내 왔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은 그 무당이더래요. 지금 와이프랑 같이 있냐고. 같이 안 있지? 이러더래요. 아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굿할 돈 없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바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들어오질 못하게 하더래요. 예. 그 당집에. 그래서 왜 불렀냐고 하니까 어떤 종이에 연락처랑 주소를 써서 여기로 가라고. 예. 네 와이프 색종기 들린 거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는 티를 내면 큰 사단 날 것 같아서 일단 모른 척 그냥 사기꾼인 척 한 거예요. 이 무당이 일부러. 일부러 사기꾼인 척 그냥 뭐 굿 팔라고 그러고 무당 팔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무당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자기가 모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뭐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겁먹었었다고. 예. 그러니까 열로 가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하고 그날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바로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그 무당집으로 가기 전에 전화를 했대요. 지금 누구누구 무당한테 지금 바로 가라는데 바로 가도 되냐. 바로 와라. 근데 올 때 와이프 속옷이나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대를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 쓰고 난 생리대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속옷을 하나 찾고 쓰레기통 뒤졌는데 생리대 하나 있어서 그걸 갖고 그 무당집을 가면서 이게 맞나? 지금 뭔가 내가 홀린 건가? 나 지금 정신 나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가고 있었대요. 딱 왔더니 그 무당이 속옷을 쓱 보다가 만지작하고 보다가 생리대를 보더니 좀 역할 수 있는데 냄새를 킁킁 맡더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넣더니 이거 뱀이 붙은 것 같은데 이러더래요. 이거 색종기가 아니라 뱀이 붙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뱀? 뱀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예. 이거 뱀이 제대로 붙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갑돌이한텐 뱀이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 있대요. 네. 그리고 뱀이 되게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조건 같은 걸 써주더래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이거 기질을 좀 받아야 된다고 네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네가 좀 얻어오면 뱀이 그게 싫어서 네 집에서 나갈 거라고. 지금 뱀이 노리고 있는 건 네 와이프가 아니라 너라고. 그래서 계속 네 전기 훔쳐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조건들을 보니까 갑돌이의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상황을 설명했대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친구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서 구판같이 벌리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예. 근데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다시 소개 받아서 이모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네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분명히 나한테 도우라고 하늘이 명하신 걸 텐데
왠지 나는 돕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거라고. 근데 이모님 입장에선 이 둘이 부부의 연이 없대요. 이모님이 보기에 이 둘은 부부의 연이 이어져 있는 실이 없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 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 그리고 심지어 그 갑순이 옆 한쪽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을 실이 딴 쪽으로 이어져 있더래요.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불륜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피곤해지겠네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거를 보고, 지금 이모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잠깐 자기도 그냥 생각한 척하면 뒤쪽으로 쓱 봤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자기를 보면서 자꾸 고개를 절러절러 하더래요. 너는 아직 안 된다고. 너 안 된다고. 그리고 쓱 보니까 이모님이 모시는 신도 이모님을 보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거를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모님이 그러면은 네가 뭘 했는지 어떤 구슬을 했는지 자기도 정확히 이제 알아야겠으니까 그 무당 연락처랑 주소지 나한테 남겨놓고 가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 절대 와이프하고 애기 지금 갖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무당의 연락처랑 주소를 받고 이 두 부부를 보낸 거예요. 절대 애기 낳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모님이 똘순이한테 가자 해서 갔대요. 그 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주소지로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 무당이 있는 곳이 약간 허름한 구축 아파트라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무당 기도터를 갔나? 근데 전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무당집 앞에 쓰면 그 무당의 기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없더래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옆집에 사람이 전보러 오셨냐고. 예. 그러니까 네 뭐 여기 유명한 무당 있다 해서 좀 왔다고. 거기 없다고 사람. 네 어디 갔냐고. 그 무당 죽은 지 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무당 거기서 목도 잘했다고. 꽤 됐다고. 얼마나 됐냐고. 한 1년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모님이 되게 당황한 거예요. 분명히 갑돌이 갑순이 부부가 왔다 간 지 다음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둘은 분명 얼마 전이었던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무당에서 가짜들 말고 정말 찐 무당들끼리는 서로 신딸들도 아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무당의 신어머님을 이모님이 아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가짜는 아니래요. 어떻게 알게 돼서 가자 해서 그 신어머님 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신어머니께서 밭 같은 데서 이제 풀 같은 거 키우고 고추 같은 거 키우고 막 그러고 계신데 딱 갔더니 그 할머니가 고추를 막 말리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웬일이냐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다고. 그래서 막 둘이 되게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어느 지역의 그 무당 어르신 신딸이냐고. 맞다고. 그 무당 언제 죽었냐고. 그러니까 한 1년 됐을 거라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 그 할머니가 눈빛이 싹 바뀌더니 그게 지금 자네한테까지 갔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듣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받으신 거죠. 예. 아무래도 나한테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신딸이 죽어나갈 정도인데 어르신께서 왜 안 도우셨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신딸이 사실 자기한테 한번 찾아왔었다고. 근데 자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도 계속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면 갑돌이랑 갑순이랑 좀 떨어져서 이 갑순이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이 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 같은데 이런 데서 한동안 있으라고. 얘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거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가 나가야 된다고.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알겠다. 그러니까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해서 뱀이 나가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었대요. 맨 처음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한번 물어보겠다고 절에 갈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갔대요. 딱 가는데 자기 신딸 등 쪽으로 뱀이 쓱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목을 무는 것도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곧 죽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렇게 달라붙은 거 보니 쟤는 하겠다 맘 먹었고 내가 말린다 한들 안 듣겠구나 싶대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큰 애 없이 넘어가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이모님이 막 듣고 있는데 둘이, 그러니까 똘순이가 보기엔 이 어르신이랑 이모님이 하는 얘기에 온도 차이가 좀 크더래요. 이모님은 그냥 뱀빛 취급을 하고 있고 어르신은 되게 큰 걸 상대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둘이 너무 온도 차이가 큰데? 이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똘순이를 쓱 보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대요. 둘이 지금 말하는 상대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모님도 어르신도 약간 그걸 서로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서로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아는데 어르신께서는 얘가 이걸 뱀새끼로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모님은 이 어르신께서 그 뱀새끼 이렇게 크게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이 봤을 땐 자식운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모님은 자식운만 있는 애들만 봤거든요. 뭔가 지금 단단히 꼬여있구나 이거. 그래서 물어봤대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나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흘러왔으면 내가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 신딸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귀신을 속이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똘순이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간사한 사람이라 한들 간사한 뱀을 무슨 수로 속이냐고. 뱀한테 속으면 속았지 뱀을 어떻게 속이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숨을 푹 쉬다가 느낌이 팍 하고 왔대요. 아, 자기가 뱀새라고 본 이유가 자기가 본체를 본 게 아니구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허물을 봤구나. 그 느낌이 확 오더래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말씀 덕분에 길을 찾은 것 같다. 저 먼저 가보겠다. 어르신께서 그냥 몸 조심하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닌 것 같다고. 좀 푹 쉬면서 최선 다 해보겠다. 일단 나도 최소한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이제 나갔대요. 같이 따라 나갔대요. 그리고 가면서 뚜렷때 막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얘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네.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연락은 안 되니까 얘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자기 신한테 이제 치성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똘순이하고 이모님하고 둘 다 같은 얘기를 들은 거야. 각자 신한테. 니들 손 떠난 일이라고. 이제 그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은 아, 얘가 지금 이미 죽었거나 혹은 해결이 됐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손 떠난 일이 하는구나. 그냥 우리 해결이 됐다고 믿자. 그냥 그러고 지냈대요. 그러고 이제 한참을 잊을만 할 때쯤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런 부부가 있었나 싶을 때쯤 어떤 남자애 하나가 왔대요. 근데 이 남자애를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철수한테도 그 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것 봐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혹시 갑돌이라고 알아? 안 돼요. 갑돌이랑 무슨 사이냐? 친구다. 제일 절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유가 와이프가 요새 계속 아프다고 그런 이유로 찾아왔었는데 갑돌이 친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철수란 애가 자식 얘기를 하는데 이모님이 봤을 때 이 철수란 애가 자식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100이면 100 와이프가 불륜을 일으킨 경우래요.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경우인 거죠. 근데 얘 그 자식은 네 와이프가 낳았냐? 아니다. 아, 그럼 입양이냐? 비슷하다. 뭐냐? 하고 애가 꾸물꾸물하다가 아, 솔직히 말해봐라. 지금 사실 당신 친구 나한테 왔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금 친구란 사람이 나한테 똑 비슷한 이유로 날 찾아왔다. 아, 이거 되게 신경 쓰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갑돌이하고 갑순이 사이하고 사실 애가 있었대요. 이미. 근데 이 세 가족이랑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하고 다 같이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쪽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 거예요. 펜션을 잡고.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애가 막 엄청 우는 소리가 나서 갑돌이 갑순이는 지금 애가 우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 옆방으로 건너갔더니 애가 혼자 막 울고 있더래요. 뭐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 애를 안고 막 우쭈쭈쭈쭈 해주고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가보니까 차가 없더래요. 지금 뭐 사러 갔나? 전화는 왜 안 받았는데 갑돌이 핸드폰은 전화를 안 받고 갑순이 핸드폰은 여기 방에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너무 안 오니까 일단 길 따라 좀 나가봤대요. 애 데리고. 어차피 뭐 사러 갔으면 마트 갔을 거고 마트 가는 길은 여기뿐이니까. 그리고 그 마트 가는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랑 막 이런 게 서 있더래요. 뭐지? 사고 났나 했는데 제가 돌빈이한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그 두 부부가 번개타를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는 지금 일단 이걸 생각했는데 가장 걱정된 게 이 둘은 애를 너무 원하는데 임신이 너무 안 되고 막 시험관도 몇 번 실패하고 그런 또 부분인데 친구의 애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 둘이 애를 놓고 간 건 저 애를 우리한테 맡기려던 거 아니었겠냐. 우리 어차피 애기 갖고 싶어 했고 얘 깐난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애가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사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입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얘를 입양하자. 얘가 이제 우리 새끼다 생각하고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결국 애를 낳지 말라 했었는데 안 낳겠다고 하더니 애가 이미 있었네. 예. 근데 지금 뭔가 띠가 안 맞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연애한 지 얼마나 됐냐고. 걔네들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랑 철수가 말한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갑돌이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갑순이를 안 지 오래된 건 맞는데 둘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도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누가 있긴 있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갑순이가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긴 있었다고. 뭐였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모님이 순간 느낌이 쎄하게 온 거예요. 이 새끼들 이거 사람들한테 막 다 수소문하고 다른 무당들 불러다가 막 확인하고 뭐하고 해보니까 갑순이의 전 남친이라는 기억 안 난다는 김머식의 사진을 입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하더래요.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진을 받고 어르신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이 본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를 A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말한 모든 스토리는 A하고 갑순이의 일이에요. 근데 A가 뱀을 속이려 한 거죠. 예. 그래서 갑돌이하고 철수를 부른 거예요. 갑돌이하고 철수를 불러서 우리 집이 며칠 전에 제사 지내서 반찬들이 좀 많다. 밥 먹자 하고 그 제사 음식에 자기 피를 섞어서 먹인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리고 상처를 냈다 했나? 술 먹고 잠들었을 때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빨았다 했나? 하여튼 그래서 걔네 피도 A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A는 얘네가 재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얘네가 갖고 있으니 내가 좀 얻어서 얘네한테는 모르기만 하면 아무 피해 없다고 하니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귀신을 속일 때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 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책감 없이 그 피를 섞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A의 존재를 갑돌이하고 철수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의문은 생겼어요. 왜 기억을 못하지? 일단 의문은 생겼지만 얘기는 끝까지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모님이 이제 조각을 다 맞춘 거예요. 이 뱀새끼가 A를 노리고 갑순이한테 붙었다가 A가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죽였구나. 그리고 갑돌이랑 바로 결혼을 해서 갑돌이도 이제 A의 기지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해서 얘네 둘 사이로 아기가 나온 게 지금 본체가 그 아기겠네. 그 아기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철수한테 네 애가 문제가 있다. 네 애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악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수한테 둘러둘러 말했대요. A하고 갑순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좀 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부정을 탔다. 너 네 애 지키고 싶으면 애 그 부정 묻은 거 털어내야 되니까 네 와이프하고 애하고 알력을 막 보더니 이날 이 장소로 오라고. 제가 아까 돌빈이한테 말씀드린 그 장소였대요. 예. 그 장소로 오라고. 이날이요? 그러니까 이날 나도 대접 받으니까 이모님이 주변 쉽게 말해서 만신분들이죠. 막 전화를 돌리더래요. 되게 유명한 되게 큰 절에 되게 귀신 잘 하시는 스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자기 주변에 막 만신분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렸대요. 예. 그래서 5분인가가 그날 된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굿반 치르기로 한 날. 그래서 이제 무당이 6명이 모인 거죠. 똘순이를 제외하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똘순이가 봤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혼자 중얼중얼 다 그러고 있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되게 좀 비장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이모님이 막 다 무복이라 그러나요? 흰색 소복 같은 거,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그런 것까지 다 차려입고 막 사람 다 불러놓고 똘순이 옆에서 서 있는데 나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옆에서 씨는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이러고만 있더래요. 그냥 보고만 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얘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는데 갑자기 정말 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 순간 빵 소리 나자마자 거기 있던 무당들이 다 하고 급하게 각자 차로 가더래요. 그래서 차 타고 따라오라고 똘순이도 쭉 갔더니 거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철순의 가족이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하고 해서 사람 부르는데 철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거기 있는 무당들이 다 철수 와이프를 보더니 쟤는 살겠다 이러시고 그냥 가시더래요 다. 그러면서 이모님도 쟤는 살 거 맞고 주변을 막 보는데 이거 도망간 것 같다고. 똘순이가 뭐가? 그러니까 본체가 도망간 것 같다고. 지금 애기가 없다고. 그래서 온 경찰이랑 구급대 때 이 가족 애기 있다고 애기 찾아야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꾸 뭐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모님이 연락처 주고 어느 병원까지 다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파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2주, 3주 지나서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 그 와이프가 깼다고 병원으로 막 갔대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 병원비 내준 사람이라고. 아 누구신데 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 네 남편이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쭉 해줬대요. 다 하진 않고 좀 둘러둘러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 철수의 와이프가 아, 딴 거 모르고 우리 애는요 이러니까 그 애가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애를 지금 못 찾은 것 같다고. 막 펑펑 울더래요. 아,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진짜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애는 네 애 아니라고. 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애는 아니어도 내가 가슴을 낳겠다고 맘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애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사람의 애가 아니라고. 너가 있었던 애 다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이모님이 철수한테 부적을 몇 장 줬다 했었어요. 그래서 포대기에 이 부적을 넣고 애를 꽉 싸매서 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애를 뒤에 이제 태우고 보조석에 철수 와이프가 타고 운전을 철수가 하는데 예. 철수가 갑자기 숨을 되게 헐떡이더래요. 철수 와이프가 철수를 보니까 왜 그래 오빠 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철수가 아닌 느낌이 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러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다 죽일 거라고. 인간 새끼 다 죽일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 말을 하고 있더래요. 인간들 다 멸종시킬 거라고. 다 죽일 거라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혼자 중얼거렸으니까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때리면서 차 세우라고. 예. 차를 잠깐 세웠대요. 벨트를 풀고 딱 내려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 태우고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냐면서 막 뭐라 했더니 그 철수가 내려갖고 애를 막 보고 죽일 듯이 째려보니까 철수 와이프가 당황해서 애를 안은 거예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철수가 갑자기 숨을 갑자기 확 내쉬는 거 있죠. 아, 네. 이러면서 내쉬더니 나 지금 뭐 했냐고. 나 지금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그 부장이 빨리 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자. 지금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더 있으면. 더 늦으면 일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철수 와이프도 아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알겠다. 그럼 빨리 가자. 대신 이번엔 조심히 운전을 해라. 알겠어. 애는 자기가 안고 있어라.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딱 타는데 또 운전을 막 하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데 철수는 멀쩡해 보이더래요. 뭔가 되게 멀쩡한데 뭐지? 이 되게 이 쎄한 느낌이 늪이나 이런 데 보면 물 썩은 내 나는 거 있죠. 아, 네. 그 물 썩은 내가 차에서 막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딱 보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애기가 포대기에 있는 부적 중에 4-5장 붙여놓은 것 중에 2장 정도를 양손에 꽉 잡고 있더래요. 애가 어떻게 용케 찾았는지 애기들 그 손가락마저도 꽉 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적들을 꼬깃꼬깃 꽉 붙잡고 꾸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애가 또 이제 잼잼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우르르 깍꿍 하는데 애가 웃는데 네. 보통 애기들이 웃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맞죠. 무서웠대요. 예. 분명히 평범하게 웃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기를 되게 비웃는 느낌이더래요. 그리고 사실 평범하게 애기들이 뭘 쥐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건데 뭔가 애가 자기를 비웃으면서 이 부적을 꾸기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 확 들었대요. 오빠 이상하지 않아 하고 보니까 철수가 이미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엑셀만 풀악셀을 밟고 있더래.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있는 나무였나 뭘 한번 되게 세게 들이받고 차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했고 그 자리에서 철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철수 와이프가 의식이 없는 동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 있었대요.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였대요. 근데 옆에서 뱀 소리가 나더래요. 그 썩은 내가 나면서 옆을 보니까 자기 애기가 눈이 그 뱀눈처럼 세로 찢어진 눈 있잖아요. 오, 예. 그 눈을 하고 철수의 와이프를 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애를 먼저 떨어낸다 하다가 나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억한 거랑 꿈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러고서 알겠다. 아무래도 그때 그 무당들이 그 와이프를 보고 쟤는 살겠다 했던 게 사고 났을 때 와이프 주변에 와이프 조상분 중에 되게 공덕이 큰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못 오게 막고 있다고. 그래서 삽벽한 게 못 오게 막고 있다고. 쟤는 살겠다고 하고 그래도 간 거였대요. 그리고 이모님 손을 꽉 잡으면서 너 자식 운 있다.
귀한 자식운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절대 너 자식운 없지 않으니까 말을 해줬대요. 원래 이런 거 말 안 해주는데 요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너랑 자식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 사람 만나면 꼭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왔대요. 예. 문제는 그 아기가 없어졌잖아요. 아기를 누가 주웠으면 신고를 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시체도 발견이 안 되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야, 그럼 그 애는 뭐야? 했더니 똘순이도 자기도 정확히 모르지. 나도 못 봤다고. 네. 지금 이모도 나도 그 아기를 못 봤다고. 아기가 본체인지 뭔지 못 봤다고 우리도. 근데 제가 그때 그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속이기. 예. 내가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게 이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맞추는데 귀신을 잘 속이면 제물만 죽고 끝인데 귀신 잘못 속이면 부정 탄다고. 아, 그 부정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터는 뭔데 막 그러냐 했더니 그 터의 주인이 터주신이나 산신이 아니라고. 그 터의 주인이 뱀이다. 뱀이 터주가 되면 제 머릿속에서의 뱀은 12지간에도 껴있는 약간 영물 같은 느낌이라 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했더니 똘순이가 조용히 뱀은 뱀인데 하늘을 부정하고 인간을 원망하는 용이 되기 직전 인간한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뱀이 있다고. 그게 뭔데? 이무기라고. 그 터 주인이 이무기라고. 이무기가 거기 터주신이고 뭐고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이무기 때문이 아니라 이무기를 보고 오는 온갖 악귀들한테 다 씌인다고. 그러니까 이모님하고 똘순이의 추측은 탈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터가 안 좋은 터가 아니라 똘순이 말로는 아주 먼 옛날에 예. 그 하늘을 부정하는 그 뱀새끼를 감옥처럼 가둬둔 곳이 있더래요. 예. 제가 그 지역의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그거를 눌러둔 감옥 같은 거래요. 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얌전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힘을 계속 키워서 터주신도 잡아먹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터가 완전히 베렸다고. 완전히 베린 터가 됐다고. 근데 이모님이랑 이제 똘순이는 이 터에도 애가 탈출한 것 같다. 아.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야.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남겨둔 찌꺼기들만으로 이미 그 터는 완전 위험한 터라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무서운 애가 거야, 어디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애가 예. 누군가의 손에 입양이 돼서 크고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전 그게 무섭더라고요. 존재하는 아이는 맞죠?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사진으로는 봤대요. 실물을 네. 못 봤지. 근데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되게 말하기 싫어한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해서든 본인이 타이밍을 놓쳐서건 죽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약간 꺼려해요. 아, 예. 약간 죄책감 같은 거래요. 네네. 자기가 좀 더 나서서 했으면 뭐 아,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말하는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이 사건이 원래 말하기 싫어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절대 가지 말라는 몇몇 곳을 말해주면서 그 중에 한 곳의 이야기였어요. 야. 또 그러면 나머지 그 몇몇 곳의 이야기도 있는 건가요? 한 곳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아, 저번에도 이제 귀신 속이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고, 그때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네. 완전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좀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네. 원래는 그냥 저한테는 사실 이무기 얘기였어요. 그냥 무서운 네네. 완전 터가 베린 터가 완전히 베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속했던 게 그 귀신 속이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제사상에 피를 오. 섞어서 어쩌다면서 그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이거 똘순이한테 비슷한 거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시점은 원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으면 이게 먼저 나오고 그게 그 후에 들은 거네. 그쵸. 이게 먼저 듣고 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세계 여행자님이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무속 지식도 어느 정도는 좀 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들무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받침이 좀 되어 있어요. 저희
하도 많이 듣다 저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무속에 대한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똘순이한테 들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소름 끼치는 포인트는 그런 무속이나 아니면 무당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쵸, 그쵸.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한 거는 네. 그 터에서 뭔 짓을 했길래 붙었을까가 저는 그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 얘기가 둘이 안 그냥 나왔어. 여행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거기다 뭔가 헛짓거리를 했으면 네. 그래, 안타깝지만 귀신 싫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사진 찍고 놀았어. 하필이면 그 터에서. 네.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붙었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난 그게 억울하지. 더 무섭다. 네. 조심해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수 못 붙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뭔가 뭐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애기는 또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남는 그런 또 열린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에는 귀신 속이기를 잘못했을 때 이런 큰 부정을 또 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그쵸.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었었어요. 똘순이가 이제 그 말해준 장소들 특징을 보면 네. 사당 같은 거 혹은 사당의 흔적 같은 건 남아있대요. 이게 돌로 돼 있든 나무로 돼 있든. 흔적은 있다. 그런 데는 조심해라. 흔적 같은 건 지금도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흔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흔적처럼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엔 그 부부가 거기가 돌로 돼 있었대요. 뱀색 누르는 그게 돌로 돼 있었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이게 그걸 누르는 그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인가? 앉아서 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는 조금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때 똘순이가 했던 게 웬만한 산이나 네. 어디 바다건 산이건 뭐 섬이건 어디건 뭔가 찜찜해 보인다? 그리고 또 사당 느낌이 약간이라도 있다? 그냥 근처에 가지 말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레전드 이야기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이세계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매력이 뭐냐면요.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시들무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시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다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다리에 관련된 얘기고요. 흔히 알고 계신 뭐 큰 다리죠. 무슨 대교. 네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왜 그 동네에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하천 지나다니는 그 옛날에 막 만들어진 그 돌다리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종류 다리 이야기예요. 오,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이 나오나요? 지역은 큰 지역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요거는 좀 예전 얘기인데 요거를 뭐 지금 와서 꺼내는 이유는 이제 그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제가 얘기를 바로 못 꺼내는 이유는 뭐 장소를 얘기할 수 없을 경우는 이제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장소까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아예 사라진 경우, 네, 그런 경우인데 요번 같은 경우는 장소 대략적인 큰 지역까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뭐 다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흔하게 있는 그 왜 동네에 보면은 뭐 큰 강 말고도 그 작은 하천들, 이제 지역 하천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 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런 다니는 그 하천에 이제 건너는 용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다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 다리 없어지고 정비를 하면서 새로 다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에도 그런 케이스로 된 다리고, 지역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전라북도. 경계가 군산하고 익산 고 경계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쪽 지역인데, 뭐, 얘기는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이에요.
제가 학교를 지방 쪽에서 나온 상황이라 제가 학교가 전라도 쪽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대학교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막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예. 야밤에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체력도 남아 돌겠다. 괜히 술 먹고 나서 먼 데까지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딱 한참 그 입학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3월달의 시기는 지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쯤이었으니까 5월쯤이었는데 그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쯤이라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술을 막 먹고 있었어요. 밖에서 신나게 술을 먹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막 먹고 나니까 식기가 좀 오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학교 근처에서 먹는 게 아니라 좀 딴 데 좀 나가서 먹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근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 먹는 장소도 그 친구가 안내줘서 간 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야 여기서 좀 가다 보면은 많이는 안 걸어도 되는데 거기 걸어가서 보면은 이게 조그만한 그 하천 같은 게 있다. 근데 거기 이제 뚝방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바람 쐬면서 술이나 좀 더 먹자 해가지고 어차피 대학생들 돈도 없겠다. 가게에서 먹는 거는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다 돈을 서로 모아서 이제 슈퍼 들려가지고 막 샀어요. 소주랑 뭐 맥주랑 피트로 사고 안주랍시고 이제 과자 챙기고 막 음료수도 좀 챙기고 해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짐 막 양손 무거워 막 들고 우르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친구한테 좀 낚인 게 친구가 얼마 안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30분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막 그 봉다리가 잡다 보면 쪼여들잖아요. 다들 손 막 저릿저릿한 상태로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친구 한 번 메타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자리를 폈어요. 자리를 피고 나니까 좀 오면서 짐도 무겁고 해서 짜증은 났는데 이 바람도 선선하니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그냥 기분 좋게 딱 앉아가지고 다들 신나게 얘기하면서 막 술을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 뭐 특별할 게 없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하천만 흐르고 있고 하천에서 상당히 떨어진 쪽에 이제 그 공장 같은 거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왜 뭐 판넬이나 아니면 뭐 철 이런 거 제작하는 이런 공장 비슷한 것들 간간히 있잖아요. 뭐 기계 같은 거 하고 그런 공장들만 주변에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있고 아니면 저쪽 멀리 가면은 무슨 시골집 같은 거 좀 몇 개 있고 되게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술을 막 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가 술 먹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조금 돌아보면 저기 멀찌감치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하천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다리도 막 크고 넓은 다리가 아니라 그냥 차 한 대만 딱 지나다닐 크기 있잖아요. 트럭 한 대 정도 지나다닐 그런 크기의 다리였는데 길이도 뭐 기껏해야지 뭐 한 5m? 6m? 되게 짧은 다리였어요. 그런 다리가 딱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옛날 그 막 돌처럼 막 그 밑에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박아가지고 집안 쌓아놓은 다음에 아, 거기다가 시멘트 그냥 대충 기둥 꽂아가지고 올린 되게 허접한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딱 보여가지고 어휴 뭐 여기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있네?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술 마시면서 애들 옆에서 막 떠들고 있고 전 이제 딱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다리를 봤는데 다리 아래 기둥 부분을 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거기가 이제 뭐 하천이라 하기에는 물이 막 엄청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각이 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교각에 뭔가 시커먼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다시 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었나? 잘못 봤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하고 막 다시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거기를 끌고 온 친구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수달 같은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웬 수달이지? 이러고 그 친구를 쳐다봤는데 데리고 온 친구가 응? 웬 수달? 했더니 그 수달 얘기를 꺼낸 친구가 한 말이 야 저기 다리 기둥에 뭐 시커먼 거 붙어있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뭐? 어디 해가지고 다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야 너 술 취해서 그런다고 막 그러고 있고 이제 데리고 온 친구도 야 여기 물 생각보다 더러워 수달 못 살아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아까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오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저기 다리 지금 교각 중에 우리 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맨 오른쪽 거 거기에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봤지 너도 봤지? 야 그거 수달 아니냐 수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그럼 진짜 있나? 진짜 있네 해가지고 다 수달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우리 근처 가서 기다리면 수달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예. 좀 가까운 데로 가보자. 근데 저도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봤으니까 그럼 진짜 수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짐 챙겨서 가자. 그래서 펼쳐졌던 거 이제 다 싹 정리해가지고 막 챙겨서 다리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리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어찌됐건 그 다리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위쪽으로는 안 가고 이제 그 뚝길이라고 하죠? 아래쪽이 살짝 그 사람 걸어다닐 만한 그쪽 길로 슥 걸어가지고 가서 다리에서 한 50m 떨어진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논리는 야 너무 가까이 가면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 있으면은 수달도 놀래서 안 온다. 우린 수달을 구경을 해야 된다. 약간 그 목적으로 한 50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거기 앉아서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이 수달을 구경을 해야 되니까 되게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막 조용히 다들 야 언제 나올까 하면서 이제 술을 먹고 있고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6명이었는데 이제 동네 데려다 준 친구랑 저랑 그 다리 교각 저랑 같이 봤던 친구 그렇게 셋이서는 야 우리는 얘가 또 다리에 매달릴 수 있으니 다리 쪽을 보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 3명은 야 그럼 우리는 물 쪽을 볼게. 물 쪽에서 헤엄치는 거 있나 볼게 하고 3-3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속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목격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술 먹고 근데 이제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라니까 지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성격 급한 친구가 야야 때렸지 아유 야 보일 것은 벌써 보였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구경하던 다른 친구 중에 다른 한 친구도 야 그래 그냥 제껴 이러는데 갑자기 그 물 쪽을 보고 있던 친구 하나가 야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하니까 야 나 방금 물에서 뭐 봤어. 그 수달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명이 다 그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물 쪽을 쫙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잔잔하게 시커먼 물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하는데 순간 물에서 뭐가 삐쭉 올라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건가 하는 찰나인데 물을 보고 있던 친구가 야 방금 올라왔다 내려간 거 봤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안 봤대요. 저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물에서 뭐 올라왔다 내려왔어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맞지 봤지. 야 물에 있어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할 거니까 한 명 본 게 아니고 2명이 본 거니까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체로 물 쪽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때도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상태이긴 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약간 그 곤충 뭐 나방이나 막 날파리 지나다니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면은 그때는 흠칫하는데 괜히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괜한 객기로 좀 약간 센 척을 많이 하게 되는 아. 약간 그런 시기였어요. 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쎄했는데 튀어나오면은 뭐 어차피 나만 보이는 거 뭐 따라오면 좀 승질 내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무수에서 또 뭐가 삐쭉 올라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처음 발견했던 친구랑 저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이 가는데 그 친구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달이 얘가 물 밖으로 머리만 살짝 빼꼼 내밀어가지고 뭐 있나 관찰하고 다시 물속으로 숨어가지고 이동한다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삐쭉 올라온 지점이 계속 똑같은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수달이든지 아니면 뭔가 하다못해 다른 거였으면 예. 이동을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만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이미 우리 보고 지금 다 도망갈 거 다 도망갔다고 쟤 지금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두자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래 그러고 수긍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꽂혀가지고 아니야 나 저거 쟤 어디 간지 내가 보고 말 거라고. 이제 뭐 진짜 수달에 눈이 뒤집힌 거 마냥 계속 난 저 수달 내가 꼭 보고 말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뭐냐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져갔던 술 거의 한 대부분을 다 동을 내고 이제 몇 개 안 남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야 그냥 이것까지만 먹고 이제 돌아가자 이 상태가 됐어요. 어찌됐건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 원래는 기숙사 밤에 딱 들어가면 점호 딱 하고 나면은 못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창문을 타넘고 개구멍을 타넘어서 이제 탈출을 잘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탈출해서 나온 상황이었던지라 그러면 다시 이제 조용히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은 들어가기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에 이제 또 문 열려 나오는 상황에 앞에 갔다 괜히 마주치면은 너 방 몇 호냐 무슨 방이고 다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복귀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술을 그래서 뭐 남아있는 걸 다 털어서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꽂혀가지고 물 계속 쳐다보는 친구가 야 한 번만 보면 안 되냐?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나 진짜 나 수달 처음 본단 말이야 한 번만 보자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올 때 여기 30분 걸렸잖아 30분도 더 걸린 것 같은데 우리 갈 때 더 시간 오래 걸리면 들어갈 때 큰일 나 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기숙사 개방하는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한 3시 반에서 4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5시 전까지는 쓱 가야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득을 했는데 야 진짜 딱 10분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진짜 우리 10분만 보자. 그래 혼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 의리가 있지. 10분만 보자. 다 같이 이제 다시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10분을 보고 있었어요. 10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난데없는 소나기가. 그때는 뭐 딱히 일기예보도 보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비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만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다 술 취해가지고 야 어차피 비 지금 이거 뛰어가봤자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냥 맞아 그냥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닌 밤중에 그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그 비를 맞으면서 수다를 보겠다고 거기 남자 6명이서 주저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맞으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봤나? 지금 기억상 체감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봤나? 물에서 이제 쑥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쑥 올라오는데 그때 제대로 본 거예요. 물에서 쑥 올라오는 게 수달이 아니에요. 수달이 아니고 얼굴이 그 수달 얼굴 마냥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털이 아니고 그냥 얼굴색이 시커먼 그 얼굴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색이 완전 시커멓고 수염 막 이렇게 막 덥수룩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얼굴만 물 위로 삐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거 수달 아닌데? 그럼 아까까지 본 게 수달이 아닌 게 맞았네? 하고 다른 친구들 반응을 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역시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수달 타령을 하던 친구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올라왔어 저기 수달 이러면서.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뚝방을 따라서 경사로로 그냥 그대로 물 쪽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막 미친듯이 뛰쳐내려가길래 비도 오고 하니까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운 데다가 이제 그 물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저희는 거기를 처음 간 데였으니까 수심이 깊은지도 얕은지도 모르는 상태고 더군다나 밤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간 그 수달 타령하는 친구를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잡는데 그 친구가 야 지금 저 수달 저기 가잖아 하는데 그 머리가 물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머리만 물 위에 떠서 그냥 둥실둥실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머리가 교각적으로 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는 시선이 교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수달 헤엄쳐 가잖아.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전 당연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걔는 계속 야 저기 수달 헤엄쳐 가잖아 저기 안 보이냐고.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 왜 이래? 야 왜 이래? 그러면서 술 먹더니 얘 갑자기 맛이 갔다고 막 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뚝방길을 따라서 가는 수준이 아니라 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서 따라가려고. 비는 걔도 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뜯어 말렸어요. 이미 막 뛰어내려간 상태라 한 종아리까지는 물속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물 밖으로 아예 꺼냈어요. 아예 꺼내서 저희 술 먹던 그쪽 위치까지 끌고 올라오니까 이제 끌고 올라오면서 시야가 교각 쪽이 가려지고 얘가 제대로 못 보는 상태가 되니까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리 비 와서 젖었다 그래도 그렇지 너네 나 물에 던지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야 네가 들어갔잖아 했더니 아니 나 안 들어갔어 이거 봐 니네가 던져가지고 바지 다 젖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장난이 좀 심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안 위험한 데서 살짝 밀어가지고 막 물에 빠뜨리고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내려가서 뛰어드는 애를 잡아서 끌고 올라온 건데 얘는 바지 젖은 거만 보고 자기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이제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술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빠뜨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네가 들어갔다고 막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실랑이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오 하더니 막 뛰어가요. 교각으로. 아까 교각에 뭐 매달려 있는 거 봤다는 친구예요. 교각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가요. 야 저기 붙어있다 하면서 막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각 쪽으로 봤는데 아까 그 시커먼 형체가 다리 그 교각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그 머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같은 경우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딱 교각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머리는 정면을 보든 옆을 봐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둥실둥실 떠있던 그 머리가 정확하게 저희 쪽을 딱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럼 목이 아예 뒤로 들어가 있던 얘기죠. 그리고 끌어안고 있는 게 뭐 걸치거나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얼굴처럼 완전 몸이 다 시커멓고 몸에 이게 다 뼈밖에 없어요. 생긴 것만 보면은 이게 너무 기괴해서 그렇지만 일단 사람이에요. 근데 몸에 다 뼈밖에 없는데 이거 피부 가죽이 이게 녹아서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쭉쭉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가죽만 널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된 몸이 다리에 딱 붙어 있는데 머리는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저희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친구는 수달 매달려 있다고 신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다른 물에 아까 들어갔던 친구를 말리던 애들이 야, 쟨 또 왜 저래 하면서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다리로 뛰어가는 친구가 저희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빨랐거든요. 못 잡는 거예요. 뭐 술을 먹어도 걔만 먹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었으니까 다 술 먹고 휘청휘청 하면서 뛰는데 걔가 너무 빠르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잡아야 되니까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 들어갔던 친구는 바지 다 젖었어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따라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비는 걔도 오니까 비 맞으면서 가고 저는 이제 안경이 비에 막 다 젖으니까 시야 안 보여가지고 막 안경 벗고 막 물 털면서 막 뛰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교각 가까운 데로 가더니 뚝방 아래로 쭉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더니 물이 상바지까지 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교각 쪽으로 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물이 이게 깊진 않아가지고 이제 완전 그 꽤나 깊은 데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도 약간 그 가슴 아래 정도까지만 물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좀 키가 큰 친구이 됐는데 그러다 이제 교각 쪽으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괴했던 거는 매달려 있는 그 귀신이 이 친구가 이제 막 돌잖아요. 이 친구가 도는 걸 관찰하니까 이 매달려 있는 귀신이 교각을 매달려 있는 상태로 거기 그 상태에서 빙글빙글 그 교각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게 곤충이 막 어디 붙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마냥. 그러면은 이 물에 들어가 있는 애는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가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쓱 돌고 딱 하는데 그 귀신이 저랑 눈이 딱 맞췄어요. 걔를 잡으러 갔으니까 저도 가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씩 웃어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걸 아는 것도 밤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시커멓게까지 하게 됐잖아요. 웃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딱 웃으면서 입을 벌리니까 그때 이게 안에 치아가 보이는 거죠. 누런 치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웃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제 친구도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다 뒤집어져서 들어가서 그 친구를 붙잡고 끌어올리는데 애가 안 나와요. 물이 계속 받고 있어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단체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다리를 바둥거리면 안 되니까 한 명은 다리를 붙잡고 두 명은 팔을 붙잡고 두 명은 상체랑 머리를 잡고 강제로 끌어올려서 물 밖으로 꺼냈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예. 그 상태로 끌고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한쪽 팔을 잡았고 그래서 막 그 상태로 계속 질질 끌고 나왔어요. 다리 붙잡은 친구는 이제 처음에 다리 붙잡았다가 발바닥이 이제 바닥에 닿는 순간에 이제 허리 쪽 근처로 전환해가지고 붙잡고 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체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똑같아요. 그 물에 머리까지 박았던 친구는 어우 하면서 막 토를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은 거죠 그 사이에. 토를 막 겁나게 하더니 한 얘기가 어우 야 너네 적당히 빠뜨리라고 물만 보이면 다 빠뜨리냐고. 이제 다 복장 터지는 거죠. 근데 그 복장 터지는 와중에 다리만 젖은 친구가 갑자기 벙찌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랬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단체로 거기 저희가 널브러놨던 것만 싹 정리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도망을 치고 비 쫄딱 맞고 이제 다 들어갔는데 뭐 다들 튼실하니까 괜찮잖아요. 다들 튼실하니까 괜찮은데 네. 비 쫄딱 맞고 뭐 가서 다 샤워하고 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에 물에 푹 들어갔던 친구랑 다리만 담갔던 친구랑 몸살이 난 거예요. 뭐 물에 푹 들어갔던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친구는 뭐 물에 아예 들어갔으니까. 근데 다리만 젖은 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는 단체로 다 똑같이 다 맞았고 그 친구가 허약한 친구는 아닌데 걔도 몸살이 걸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멀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만 담근 애는 거의 한 3일 알아놓았고 푹 들어갔던 애는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 그렇게나 오래. 예, 계속 개개개 거렸거든요. 그 수업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예 몸져 넣어서 못 일어난다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완전 그냥 골골골골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을 때 그때 이제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보는 걸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죠. 그때 이런 거 봤다. 근데 그 친구 한 얘기는 야, 왜 안 말렸냐? 나만 보는 거였으면 나도 의심했을 건데 누군가 같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닌 줄 알았지. 그냥 그러고 해서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실상 보면 이제 그 친구들만 타깃이 돼서 홀린 거죠. 그러고 나서 야 거기는 진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뭐 일단락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뭐 그 뒤로는 그쪽 갈 일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학년 지나고 나중에 시간 흘러서 저는 이제 군대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군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군 전역하고 학교를 딱 복학을 하고 나서 술 먹고 다닐 일도 없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기 바쁘니까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수업 때 만난 뭐 친한 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네. 잠깐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그러다가 같이 술을 먹고 나서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고 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바람 쐬러 가자 했는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 같은 과 후배는 아니고 다른 과 후배였는데 아 형 진짜 되게 막 공기 막 쫙 통하고 시원하고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뭐 그때는 이미 뭐 시간이 꽤 지난 시즌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쑥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근처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었던 거긴 거예요. 그 다리 근처. 그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심지어 그때는 후배랑 그 후배 친구랑 저랑 셋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또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모른 척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친구한테 듣고 왔대요. 네. 그래서 그 후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후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꺼내는 게 그때가 기말고사 딱 전쯤이라서 이제 여름 넘어갈 그쯤이었거든요. 형 날 덥잖아요. 날 더울 땐 귀신 얘기가 최고죠 하더니 하는 얘기가 저 다리가 귀신 나오는 다리라고. 오, 그때서 이제 비밀을 안 거죠. 유명한갑네, 거기가. 그쪽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쪽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도 알려진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다리가 귀신 나오기로 소문난 다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소문났냐 했더니 이제 해주는 얘기가 근처에 있으면은 자꾸 뭘 봤다고 하면서 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 예전에 그 뭐 아버지 때 그때는 진짜 물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다. 뭐 지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다. 그래도 이런 거 옆에 딱 있으면 좀 오싹하니 그래도 술 먹어도 재미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건 얘기 들은 거 있냐 했는데 이제 그 후배 친구가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체가 시커먼 귀신이 뭐 다리 아래 매달려 있다는 둥 막 물에 있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다. 제가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러냐 하더니 이제 그 후배 친구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그때 저희가 다리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쪽에 있었거든요. 후배 친구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가지고 막 그 시커먼 거 봤다는 분들이 저기 막 물에 이러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뭐 하니까 형, 어? 저 물에 왜? 하고 봤는데 물에서 뭐가 쑥 올랐다 내려가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배를 쳐다봤어요. 후배는 반응이 없어요. 응? 왜? 뭐 얘기하던 거 얘기해. 근데 후배 친구는 거기서 굳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봤어요? 근데 거기서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글쎄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해. 난 잘 모르겠다 했더니 후배 친구가 아니 형 그 아까 얘기 마저 해드리면 하면서 막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저기 물에서 막 뭐가 그 형체가 올라왔다 내려 이러고도 말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또 삐쭉 올랐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고 굳은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후배는 계속 후배 친구한테 뭐 얘기 계속 해봐 뭐 하면서 이제 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친구가 이제 막 동공이 지진이 나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계속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럼 그 얘기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 친구가 시선이 계속 돌아가요. 물길을 따라서 계속 거슬러서 이렇게 헤엄쳐서 그러면서 보니까 그 제가 봤던 그때 그 머리가 둥실둥실둥실 떠서 또 교각 쪽으로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후배 친구는 시선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은 저걸 보러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하는데 거기서 후배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제 느낌이 안 좋으니까 후배 친구를 잡았죠. 잡았는데 그대로 이제 저한테 잡힌 상태로 계속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몸만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 붙잡혀서 이동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저 다리 하면서 가리켰는데 물에 있는 게 다리 쪽으로 타타닥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후배 친구가 여기 얘기를 해요. 저 다리에 매달려서 이쪽을 쳐다보고 그럼 그거를 잡으러 가고 하면서 계속 그걸 가는 거예요. 예. 전 이제 잡고 있었고 목소리는 원래 처음에 신나서 얘기하다가 얘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나지막히 그냥 읍조리식 얘기를 하니까 후배도 이상함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는데 계속 아랑곳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사람도 물로 들어가고 그러고 못 나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휙 고개를 돌리더니 예. 형 저거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거 계속 형만 쳐다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고 딱 봤는데 교각에 매달려 있는 애가 머리 돌아가 있다가 했잖아요. 정면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응시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움직이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후배 친구가 형 제발요. 제가 지금 계속 형 보잖아요. 뭐가? 왜? 뭐?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 친구가 형 제가 형하고 같이 오라는데요? 형하고 같이 오래요. 그래서 야 뭘? 야 됐어 여기서 술 먹었는데 아니요 형하고 같이 오래요 제가. 안 가면 저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가면 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야 신경 쓰지 마. 술 먹었는데 계속 안 먹고 형 같이 오래요. 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형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형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듣다가 후배도 이제 거기서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야 됐다, 야 가자 한 다음에 거기서 막 챙겼어요. 챙겨 가려는데 후배 친구가 안 돼요 형, 지금 저 그냥 바로 가면 진짜 큰일 나요. 형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신경 꺼 한 다음에 고개 강제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쪽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술 먹던 거 그냥 다 정리하고 대충 하고 다 이제 해산을 했죠. 그러고 나서 주말 지나고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그 후배랑 수업 같이 듣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배랑 수업 같이 들어가서 후배를 딱 만나가지고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 잘 들어갔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야 그 친구는 괜찮냐? 했는데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 말도 마요 그러던 얘기라는 게 저희가 데리고 해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후배 친구가 자기 혼자 갔다가 물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도 죽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 속 들어간 것 때문에 뭐 물을 얼마나 들이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물속에서 기절하면서 이제 뭐 돌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막 어디 뭐 부러진 데도 있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호흡기랑 이제 장기 쪽에 뭐 물창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그때 뭐 봤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했죠. 그 친구는 모르는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야, 내가 뭘 보냐, 걔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서 나도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다행히도 그 친구는 나중에 퇴원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 시즌 기간이라서 딱히 따로 볼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린 시점에 그냥 저희랑 술 먹다가 이제 해산해서 각자 그 기수방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배 친구가 술이 좀 약한 편이긴 했거든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도 없는 상태라 그냥 방에서 잤대요. 방에서 잤는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시커먼 얼굴에 그 이 누런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얼굴 목격하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고 뭐 코랑 이런 데로 물 들어온 느낌이 나면서 그들이 기절했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눈 뜨니까 병원이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뭐 다리 근처도 안 갔고 아는 사람한테도 다리 쪽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뭐 그쪽에서 원래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비 많이 올 때는 거기 네. 다리가 막 딱히 잠길 정도로까지 물이 차는 데는 아닌데 비 많이 오면 거기 다리를 폐쇄를 한대요. 안전상 이유를 대면서 못 다니게 안전상 이유를 대면서 폐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 다리의 위험이 갈 정도까지 비가 차진 않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했는데 이야. 그 주변에 뭐 구역 정리하고 하천 정비하면서 이제 다리 새로 짓는다고 하면서 뭐 다리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다리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웬만해서는 다리가 이렇게 없어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없어졌네 그냥 그 다리는. 네, 뭐 다리 자체가 규모가 큰 다리도 아니었던 데다가 엄청 오래돼 보이는 다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성 문제나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없앤 것 같기는 해요. 야 다리를 새로 지어버리고. 전라도에 있었다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뭐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죠? 네, 그리고 뭐 유명한 다리나 이런 다리가 아니라 이름도 안 붙어있는 다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그쪽 근처 살거나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이미 뭐 없어진 다리니까요 뭐. 아 이런 다리나 뭐 물가 근처에는 귀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뭐 그렇긴 하죠. 네, 한강만 가도 엄청나다는데요 귀신 보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긴 한데 예. 근데 생각보다 걔네가 관심은 크게 없어요. 아 근데 뭐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딱, 거니까. 찍어서 저거 맛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어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죠. 네, 요즘에 이제 날씨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한강에 돗자리 펴갖고 이제 한강 라면 먹으러 가시고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 보시는 분들이 한강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강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계란과자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제 물가를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되 귀신은 그냥 한 번 정도만 더도 말고 한 번 정도씩만 보시고 이게 넘어오셔서 제보할 거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재밌게 노시다가 한 번 정도만 목격하시고 와 이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